소소한 하루 속에 숨겨진 우리 모두의 인생 이야기, 우리네 인생, 지금 시작합니다. 이태성은 차창 밖으로 펼쳐진 시골 풍경을 무심히 바라봤습니다. 고급스러운 검은 벤츠의 내부는 적막했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만이 그의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과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는 핸들을 꽉 움켜쥐었죠. 그의 손가락에 끼워진 금반지가 오후의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할이나 이태성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어요. 20년 전 교통사고로 잃어버린 아들 내외와 함께 사라진 손녀의 이름이었습니다. 당시 5살이었던 할인이는 사고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온갖 수색에도 결국 찾지 못했죠. 경찰은 강물에 떨어졌을 가능성을 언급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미해결로 남게 되었습니다. 충청도 외곽의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며 이태성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이곳까지 왔을까? 그저 운전대를 잡고 서울을 벗어나 달리다 보니 여기까지 왔을 뿐인데 마치 무언가에 이끌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로 옆으로 소량마을이라는 작은 표지판이 보였어요. 시골 특유의 여유로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마을 이름이었죠. 이태성은 속도를 줄이고 마을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해질녘의 노을이 마을 전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어딘가 향수를 자극하는 풍경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바라봤어요. 해맑게 웃고 있는 5살 할인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오른쪽 목 아래에 작은 점이 있었죠. 이태성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이 내 생일이구나. 그는 중얼거렸어요. 20년이 지났으니 지금쯤 25살이 되었겠지요.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도 시작했을 텐데 그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이태성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갑자기 전방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어요. 소형 트랙터 한 대가 비틀거리며 도로 중앙으로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이태성은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충돌을 피할 수 없었죠. 쿵! 소리와 함께 차가 흔들렸습니다. 다행히 심한 충격은 아니었어요. 인생의 전환점이란 종종 이런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입니다. 이태성은 그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이태성은 서둘러 차에서 내렸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트랙터는 도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그 주변으로 무와 배추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벌통으로 보이는 나무 상자들도 여러 개 떨어져 있었고 놀란 꿀벌들이 주변을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이태성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트랙터 운전석에서는 한 여성이 내리고 있었죠.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단정한 무릎 길이의 청바지에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브레이크가 갑자기 말을 안 들었어요. 여성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 속에서도 차분했어요. 다치신 건 없으신가요? 이태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성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죠.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어요. 여성의 오른쪽 목 아래에는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손녀 할인이가 가지고 있던 그 점과 같은 위치였죠. 혹시 이름이 이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 호흡이 불규칙해졌어요. 저는 이할인이라고 합니다. 여성이 자신을 소개했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보상해 드릴게요. 이태성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할인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 특징적인 점까지. 우연의 일치라기엔 너무나 놀라운 상황이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신데 할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괜찮소. 그보다 농작물을 정리하는 것부터 도와드리겠소. 이태성은 흥분을 가라앉히며 말했습니다. 그는 무게 있는 물을 들어 올리기 시작했죠.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할인이 말했지만 이태성은 이미 작업을 시작했어요.
이곳에 거주하고 계신 지 오래되셨나요? 이태성이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죠. 횟수로 치면 15년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햇살 어린이집에서 자랐고 그 후엔 이 마을로 와서 지냈습니다. 할인이 대답했어요. 햇살 어린이집. 이태성은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어린이집이라는 말은 그녀가 가족 없이 자랐다는 의미일 수도 있었죠. 이태성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갑작스러운 질문은 의심을 살 수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이태성입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했어요. 혹시 짐을 옮길 곳이 있다면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저기 저 집이에요. 할인이 도로 건너편의 작은 농가를 가리켰습니다. 이태성은 할인과 함께 흩어진 농작물을 차에 실었죠. 그리고 할인이 운전하는 트랙터를 따라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인생의 큰 변화는 종종 이런 작은 사고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이태성은 마음속으로 이 우연이 정말 우연인지 아니면 운명의 손길인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늘 밤 20년간 풀리지 않았던 그 의문이 조금씩 풀릴 것이라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할인의 집은 조용한 시골 마을의 전형적인 농가였습니다. 작지만 정돈된 마당과 텃밭이 있었고 집 앞에는 커다란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가을이라 그런지 붉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할인이 이태성을 집 안으로 안내했죠. 차라도 한 잔 대접해야 할 것 같아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집안은 소박했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부엌에서 나오셨어요. 머리가 하얀 8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분은 이태성 선생님이세요. 제가 트랙터 사고를 내서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할인이 소개했어요. 아이고, 우리 할인이가 폐를 끼쳤네요.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할인이 할머니지요. 이태성은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넸지만 마음속으로는 혼란스러웠어요. 김순자라는 이름은 자신의 가족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의 성이 이 씨라는 점은 여전히 의문이었죠. 차 한잔 하시죠. 순자 할머니가 따뜻한 보리차를 내왔습니다. 이태성은 감사히 받았어요. 할인 씨는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가 보네요? 이태성이 물었습니다. 네, 친환경 농사와 양봉을 함께 하고 있어요. 도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만 이제는 꽤 익숙해졌습니다. 할인이 웃으며 대답했죠. 도시에 살았던 적이 있나요? 이태성이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어요. 할인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아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제가 5살 때 햇살 어린이집에 왔다고 해요. 그 전의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이태성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5살. 그것은 손녀 할인이 사라졌을 당시의 나이와 일치했습니다. 햇살 어린이집이라고 하셨나요? 어디에 있는 곳인가요? 이태성이 물었죠. 대전 근처에 있어요. 제가 10살 될 때까지 그곳에서 지냈고 그 후에 순자 할머니께서 저를 데려오셨습니다. 할인이 설명했어요. 순자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그 어린이집에서 봉사활동을 했었거든요. 할인이가 너무 착하고 똑똑해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때 저는 이미 늙은 과부였고 외롭게 지냈죠. 그래서 할인이를 데려와 함께 살기로 했답니다. 그렇군요. 이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혹시 할인 씨가 어린이집에 오게 된 경위는 알고 계신가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자세한 건 모르지만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었다고 들었어요. 할인이는 기적적으로 살았지만 충격 때문인지 5살 이전의 기억은 거의 없답니다. 이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지만 재빨리 감정을 억눌렀어요.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확신이 필요했죠. 혹시 이태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인 씨가 가지고 있는 어린 시절 물건이 있을까요? 사진이라든가 물건이라든가. 할인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죠? 이태성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물어본 것이 실수였을까요? 그때 할인의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목걸이 이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인의 목에 걸린 토끼 모양 펜던트는 20년 전 그가 손녀에게 선물했던 것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할인은 자신의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거요? 제가 어린이집에 왔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에요. 제 유일한 과거의 조각이죠. 혹시 그 펜던트를 가까이서 볼 수 있을까요? 이태성이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할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목걸이를 풀어 이태성에게 건넸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은빛 토끼 모양 펜던트였죠. 이태성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걸 뒤집어 봐도 될까요? 이태성이 물었고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펜던트 뒷면에는 희미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달아 글자의 일부만 남아 있었지만 이태성은 그 문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할인에게 영원을 할아버지. 이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이건 내가 선물한 거야. 할인과 순자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이태성을 바라봤습니다. 방 안에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태성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할인에게 건넸습니다. 5살 아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이 아이가 내 손녀 할인이야. 20년 전 5살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과 함께 사라졌어.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이태성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내가 그 할인이라고 확신해. 할인은 사진을 받아들고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아이는 분명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오른쪽 목 아래의 점까지 똑같았죠. 이게 저라고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제 성이 이씨인 이유가 너는 우리 가족의 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이태성이 말했어요. 아마도 어린이집에서는 그 정보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순자 할머니는 충격을 받은 얼굴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기적이네요. 할인은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이런 우연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아.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이 있어. DNA 검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럼 모든 것이 분명해질 거야. 할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20년 동안 자신의 과거를 알 수 없었던 그녀에게 갑자기 가족의 가능성이 나타난 것은 혼란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항상 자신의 뿌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죠. 좋아요. 검사해보죠. 할인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이태성은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검사를 받으러 가자. 내가 병원에 연락해 놓을게. 그날 밤 할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신의 인생이 새롭게 쓰여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 이태성도 마을의 작은 여관에서 뒤척이며 밤을 보냈죠. 20년간의 기다림이 마침내 끝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과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이른 아침 이태성의 검은 벤츠가 할인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산골 마을은 이미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닭들이 마당에서 모이를 쪼고 들판에서는 아침 이슬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긴장한 표정으로 집 밖으로 나왔어요. 평소와 다른 차림새였습니다. 평범한 농촌 작업복 대신 단정한 청바지와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죠. 순자 할머니는 문간에 서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할인아, 넌 항상 내 손녀야. 순자 할머니가 할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사랑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할인은 할머니를 포옹했습니다. 알아요. 할머니 제 마음도 똑같아요. 이태성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할인에게 또 다른 가족이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안도감과 동시에 조심스러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할인의 삶을 갑자기 뒤흔들고 싶지 않았죠. 대전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이태성이 차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병원에 미리 연락해 두었어요. 도착하면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차 안에서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채워야 할 이야기와 감정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습니다. 하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고 이태성은 운전에 집중하는 척하며 가끔씩 백미러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혹시 할인이 침묵을 깨며 물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나요? 이태성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내 아버지는 내 아들이었어. 이준호라고. 참 따뜻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지. 그리고 내 어머니 서미영은 아름답고 지적인 여성이었어. 내가 그녀를 많이 닮았구나. 이태성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준호가 대학에서 미영을 만나 사랑에 빠진 이야기, 할인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리고 가족으로서 보낸 행복한 시간들까지. 할인은 조용히 귀 기울이며 눈물을 훔쳤어요. 대전의 대형 병원에 도착한 그들은 곧바로 유전자 검사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의사는 이태성의 오랜 지인이었고 상황을 듣고 최대한 빠르게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죠. 긴급건이라 오늘 저녁에는 결과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병원 근처에서 기다리시는 게 좋겠네요. 체열을 마친 후 두 사람은 병원 인근 카페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하리는 자신이 자란 햇살 어린이집에 대해, 순자 할머니와의 생활에 대해, 그리고 농사를 짓게 된 계기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태성은 자신의 사업 이야기, 그리고 손녀를 찾기 위해 포기하지 않았던 수많은 시도들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오후 6시 의사의 전화가 왔어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긴장된 표정으로 병원으로 돌아갔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파일을 펼치며 말했어요. 유전적 일치도가 99.9%로 나왔습니다. 확실합니다. 이아린 씨는 이태성 회장님의 친손녀가 맞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이태성은 그녀를 향해 팔을 벌렸습니다. 25살 할인은 70 넘은 할아버지의 품에 안겼고 둘은 오랫동안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2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그들은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할인과 이태성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기쁨, 슬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저녁 노을이 도시의 빌딩들 사이로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어요. 이태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꿈꿔왔던 순간은 손녀를 찾아 함께 서울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하지만 지금 할인의 눈을 바라보니 그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이태성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를 강제로 서울로 데려가고 싶지 않아. 내 삶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일이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할인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정말요? 제가 소량 마을에 남아도 괜찮으신가요? 물론이지. 이태성이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이제 은퇴했으니 시간은 많아. 서울과 소량. 마을을 오가며 지내면 되지 않을까? 너의 삶을 존중하고 싶어? 할인은 감동에 젖어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감사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라는 단어가 이태성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셨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듣는 그 호칭은 그에게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주었죠. 그날 밤 그들은 소량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두 사람이 나란히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이미 결과를 짐작한 듯 했어요.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 어머님, 이태성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할인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해주셨어요. 순자 할머니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게도 할인이는 큰 선물이었어요. 외롭던 제 노년의 빛과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앞으로는 우리 모두 함께 가족이 되면 어떨까요? 할인이 제안했어요.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모두 제 가족이잖아요. 이태성과 순자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이와 배경은 다르지만 할인에 대한 사랑이라는 공통점이 그들을 연결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이태성은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주말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내 연락처야 이태성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언제든 전화해. 그리고 다음 주말에는 서울에 놀러 오는 건 어떨까? 내 방이 아직 그대로 있어. 할인은 명함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갈게요. 할아버지 서울에도 가보고 싶어요. 이태성이 차에 오르려는 순간 할인이 그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잠깐만요. 할인은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가 곧 무언가를 들고 나왔어요. 그것은 손으로 짠 작은 베개였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라벤더 베개예요. 잘 때 베개 옆에 두면 숙면에 도움이 된대요. 할인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이태성은 감동해서 베개를 받아들었어요. 라벤더의 은은한 향기가 그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고마워. 할인아, 소중히 간직할게. 검은 벤츠가 마을길을 따라 멀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며 할인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슬픔이 아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태성은 약속대로 매주 주말이면 소량 마을을 찾았고 할인도 2번 서울을 방문했어요. 20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그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할인은 서울의 이태성 회장의 집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들과 물건들을 보며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찾아갔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마음에 새겨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인은 이태성에게 자신이 품고 있던 꿈을 털어놓았어요. 할아버지, 사실 제가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소량 자연학교라고 도시 아이들이 와서 자연을 체험하고 농사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이태성은 흥미롭게 할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거니? 유기농 텃밭 가꾸기, 꿀벌 생태 체험, 숲 체험 등이요. 요즘 도시 아이들은 자연에서 시간을 보낼 기회가 너무 적잖아요. 할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초기 투자금이 문제예요. 땅도 더 필요하고 시설도 갖춰야 하고. 이태성은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투자해줄까?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할아버지. 제 힘으로 해내고 싶어요. 그런데 혹시 이태성 그룹에서 사회공헌 프로젝트 투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태성은 할인의 독립적인 모습에 감탄했어요. 자신의 재력에 기대지 않고 정당한 평가를 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어하는 그녀의 태도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그룹에서는 분기마다 사회공헌 투자 심사를 해. 다음 심사는 한 달 후인데 내가 프로젝트 계획서를 제출해 보는 건 어떨까? 이태성이 제안했어요. 할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공정하게 심사해 주실 거예요? 저는 할아버지의 손녀라서 선택된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요. 물론이지. 나는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게. 너의 아이디어가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말이야. 이태성이 약속했죠. 한 달 동안 할인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며 프로젝트 계획서를 완성했습니다. 그녀는 농업 전문가, 생태교육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고 마을 사람들의 협력을 약속받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서울 이태성 그룹 본사에서 열린 심사 당일 할인은 떨리는 마음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소량 자연학교 프로젝트 발표입니다. 진행자가 말했어요. 할인은 심호흡을 하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회의실에는 10여 명의 심사위원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 중에 이태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약속대로 심사에서 물러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량마을에서 온 이하린입니다. 하린이 자신감 있게 발표를 시작했어요. 오늘 제가 제안드릴 소량자연학교는 단순한 체험학습 공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와 농촌의 새로운 연결고리이자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알려줄 교육의 장입니다. 1시간 동안 하린은 열정적으로 발표했고 심사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차분하게 답변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그녀는 긴장이 풀려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사흘 후 결과 발표 날이 왔습니다. 하린은 초조하게 전화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걸려온 전화를 받았죠. 이하린 씨, 축하합니다. 소량 자연학교 프로젝트가 이번 분기 투자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린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꿈이 한 걸음 더 현실로 다가온 순간이었죠. 따스한 봄 햇살이 소량 마을을 비추는 날, 소량 자연학교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마을 입구에 자리 잡은 넓은 부지에는 전통 한옥과 현대적 시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건물들이 들어섰어요. 텃밭과 양봉장, 그리고 작은 숲길까지 갖춘 이곳은 하린의 꿈이 현실이 된 공간이었습니다. 개관식에는 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온 많은 손님들도 참석했어요. 이태성은 가장 앞자리에 앉아 손녀의 성취를 자랑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죠. 순자 할머니도 깔끔한 한복을 차려입고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린이 단상에 올라 말했어요. 소량 자연학교는 단순한 체험 공간이 아닌 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되고자 합니다. 하린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의 이태성과 순자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특별히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두 분, 저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청중들은 따뜻한 박수를 보냈고 이태성과 순자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하린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개관식 후 열린 작은 리셉션에서 이태성은 마을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대기업 회장이라는 그의 존재에 주민들이 긴장했지만 그의 따뜻한 태도에 곧 마음을 열었어요. 회장님, 참 대단하십니다. 마을 이장이 말했습니다. 손녀딸을 찾아 20년을 기다리셨다니. 이태성은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우연하니 운명이었죠. 그 트랙터 사고가 없었다면 아직도 하린이를 찾지 못했을 겁니다. 순자 할머니가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는 그 사고를 기적의 시작이라고 부르기로 했답니다. 하린은 학교 구석구석을 둘러보는 아이들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첫 체험단 아이들이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이 꿀벌들은 안 물어요? 한 아이가 물었어요. 안전하게 관찰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란다. 꿀벌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함께 배워볼까? 하린이 대답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때쯤 하린과 이태성 그리고 순자 할머니는 학교 뒤편 작은 언덕에 올랐어요. 그곳에서는 소량 마을 전체와 멀리 펼쳐진 산과 들판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가끔은 모든 것이 꿈만 같아요. 하린이 말했어요. 제가 정말 가족을 찾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태성은 손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은 것이 기적을 만들어냈나 봐. 순자 할머니가 미소 지었어요. 우리 세 사람 참 이상한 가족이 됐네요. 하지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린은 두 어른의 손을 각각 잡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일 뿐이에요. 그들 앞으로 소량 마을에 서서히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예전보다 더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자연학교 덕분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고 방문객들도 늘어났죠. 죽어가던 마을에 새로운 생명력이 불어넣어진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우리 함께 내려갈까요? 마을 사람들이 저녁 식사를 준비했대요. 할인이 말했어요. 그들은 천천히 언덕을 내려오며 다가오는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있었죠. 이태성은 서울과 소량마을을 오가며 새로운 삶의 균형을 찾았고, 할인은 자연학교를 통해 자신의 꿈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은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마을 사람들은 이태성과 할인의 재회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마을의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사고로 트랙터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이 저한테는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네요. 할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태성은 손녀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내 삶에 돌아온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구나.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량 마을의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고,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